당신이 소셜미디어를 보다가 누군가의 멋진 삶을 보며 괜히 우울해진 적이 있다면 이 영상은 당신을 위한 것이다. 다른 사람의 속도가 내 속도를 흔들게 두지 마라. 지금 당신이 비교하는 그 기준이 사실은 허상일 수 있다.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은 편집된 현실일 뿐이다. 이 영상은 비교라는 감정의 본질을 파헤치고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걷는 법에 대해 이야기한다. 조던 피터슨과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 두 사람의 시대를 초월한 통찰을 통해 비교 중독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확신을 회복하는 심리 훈련을 시작해보자. 이는 단순한 조언이 아닌 당신의 삶을 바꾸는 구체적인 처방이다. 사람들은 늘 비교하며 산다. 소셜미디어의 사진 한 장, 친구의 직장 이야기, 동료의 승진 소식. 그 모든 것이 나를 흔든다. 자신도 모르게 타인의 삶에 매몰되어 버린다.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안 될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뒤처진 느낌이지? 나만 행복하지 못한 것 같아. 이 질문들은 당신의 마인드셋을 잠식하고 내면의 신념을 흔들어 놓는다. 이는 당신이 외부의 기준에 휘둘리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다. 당신은 외부의 평가에 따라 자신의 가치를 저울질하고 있다. 이야기가 지금 당신 마음에 조용히 닿았다면 구독은 그 여운을 이어가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조던 피터슨은 날카롭게 말한다. 비교는 본능이다. 하지만 그 비교가 당신을 파괴하고 있다면 당신은 잘못된 기준에 사로잡힌 것이다. 모든 인간에게는 비교하려는 내재된 욕구가 있지만 그것이 당신의 존재를 갉아먹는다면 즉시 멈춰야 한다. 우리는 너무 쉽게 타인의 성과를 기준으로 삼는다. 그 기준은 언제나 외부에 있다. 남이 이룬 결과, 남이 가진 소유물, 남의 행복한 순간들. 그래서 내면은 점점 약해진다. 자신을 바라보는 눈은 흐려지고 자신의 길은 점점 보이지 않는다. 이것이 자기인식의 상실이다. 당신은 당신의 독특한 가치와 잠재력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단호하게 말했다. 남의 삶에 간섭하지 말고 자신의 삶을 통제하라. 그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라고 가르쳤다. 타인의 삶은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다. 오직 당신의 생각, 당신의 감정, 당신의 행동만이 당신의 통제 안에 있다. 비교는 삶의 방향을 잃게 만든다. 그 감정은 나를 멈추게 만들고 성장을 방해한다. 자기 통제를 잃는 순간이다. 비교는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불필요한 열등감에 빠지게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더 빠르게, 더 멀리 가고 있을 것이다. 누군가는 당신이 꿈꾸는 것을 이미 이루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삶일 뿐이다. 그들의 서사가 당신의 서사가 될 수는 없다. 당신의 삶은 다른 속도, 다른 방향, 다른 목적지를 향하고 있다. 그걸 잊는 순간 당신은 헤매게 된다. 마치 나침반 없이 망망대해를 떠도는 배와 같다. 비교는 상대를 향한 감정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착각에서 시작된다. 당신은 타인의 완벽한 모습만을 보고 자신의 부족한 점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린다. 이것은 당신의 마인드셋이 외부에 종속되었음을 의미한다. 당신은 스스로를 외부의 기준으로 정의하고 있다. 조던 피터슨은 현실적인 조언을 한다. 자신의 어제를 기준으로 오늘을 바라보라. 당신의 경쟁자는 타인이 아니라 오직 어제의 당신이다. 어제보다 1% 나아졌는가? 어제보다 조금 더 집중하고 덜 흔들렸는가? 어제보다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갔는가? 어제보다 더 현명한 선택을 했는가? 그것이 진짜 비교이고
진짜 성장이다. 그것이 당신의 회복력을 키우는 유일한 길이다. 타인과의 비교는 끝없는 불행의 고리지만 어제의 나와의 비교는 무한한 성장의 기회가 된다. 외부 기준은 시시각각 바뀌고 타인의 삶은 결코 당신의 전부를 알려주지 않는다. 소셜미디어에 보이는 반짝이는 모습 뒤에는 수많은 노력과 실패, 그리고 감춰진 고통이 있을 수 있다. 보여지는 것에 흔들리지 마라. 그 이면에는 언제나 감춰진 불안과 싸움이 있다. 성공처럼 보이는 그 이면에도 무너짐과 고통이 존재한다. 모든 사람의 삶은 완전하지 않다. 그러니 겉으로 드러난 속도에 속지 마라. 당신의 리듬, 당신의 속도를 지켜라. 당신에게 맞는 최적의 속도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가치 있고 괜찮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당신은 이미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비교는 당신을 작게 만들지만 자각은 당신을 다시 크게 만든다. 이것이 바로 명확성이 가져다주는 힘이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힘. 오늘부터 타인의 속도를 멈춰 세우고 당신만의 방향을 다시 바라보라. 그것이 당신 삶의 중심을 되찾는 첫걸음이다. 흔들리지 마라. 당신의 기준은 오직 당신 안에 있다. 당신이 당신의 삶의 유일한 심판자이다. 당신이 자꾸만 남과 비교하게 되는 진짜 이유. 그 뿌리는 자존감의 균열에 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경쟁하며 살아왔다. 학교에서 성적, 운동 실력, 외모 등으로 비교당했고, 누가 더 잘했는지, 누가 더 빨랐는지 늘 비교당했고, 그 비교는 곧 존재의 가치가 되었다. 그래서 타인의 시선 없이는 자신을 판단할 기준조차 만들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 타인의 시선에 내 삶의 의미를 위탁하게 된 것이다. 저 사람보다 잘하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나만 뒤처지면 안 돼. 남들에게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 저 사람처럼 돼야만 행복해질 수 있어. 이 말들 속에는 이미 자존감이 타인의 손에 맡겨진 삶이 숨어 있다. 당신은 외부의 평가에 따라 스스로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자기 통제의 상실이다. 당신은 스스로의 가치를 외부의 거울에 비춰보고 있는 것이다. 조던 피터스는 현실적이고 직접적으로 말한다. 남과 비교할 시간에 내 방부터 정리하라. 방 정리는 단지 물리적인 청소를 말하는 게 아니다. 그것은 혼란을 질서로 바꾸는 자기 관리의 시작이다. 자신의 삶에서 가장 가까운 영역, 가장 작은 영역부터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감각, 그것이 자존감을 다시 세운다. 작은 행동이 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당신은 침대 정리, 설거지, 책상 정리 등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신념을 굳건히 하는 첫 단추다. 스스로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는 연습이다. 비교 중독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외부의 인정에 목매는 대신 스스로를 인정해야 한다. 당신이 인정하지 않으면 세상의 어떤 인정도 결코 당신의 내면을 채워주지 못한다. 이는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구축하는 과정이다. 외부의 박수는 순간적이지만 내면의 확신은 영원하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강조한다. 행동을 통제하라. 감정은 따라온다. 감정은 외부 사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일 뿐이다. 우리는 감정 자체를 직접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 감정을 유발하는 행동과 그 감정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통제할 수 있다. 결국 당신의 행동이 당신의 감정을 변화시킬 것이다.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실천. 작은 루틴을 지키는 것이다. 거창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다. 일기를 쓰고
하루를 되돌아보고 내가 내 마음에 들었는지를 스스로에게 묻는 것. 오늘 나의 말과 행동이 내 기준에 부합했는지를 점검하는 것. 이것은 당신의 삶을 당신의 손으로 다시 가져오는 과정이다. 이 작은 루틴이 반복되면 당신은 점점 더 비교에서 멀어진다. 왜냐면 당신의 성장은 이제 밖이 아니라 안에서 측정되기 때문이다. 외부의 잣대가 아닌 당신만의 명확한 기준으로 말이다. 이것이 진정한 자기 통제이며 당신이 추구해야 할 삶의 방식이다. 다음은 비교 중독에서 벗어나는 4가지 단계 심리 훈련이다. 당신의 자기 통제를 되찾는 루틴.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비교를 멈추겠다는 막연한 다짐이 아니다. 그것은 모호하고 추상적이며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어렵다. 그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일상에서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 훈련은 당신의 사고 훈련을 재편하고 마인드셋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이는 당신의 삶을 당신의 의지대로 재설계하는 과정이다. 이 훈련은 단호하고 명확하게 실천해야 한다. 첫 번째 훈련은 매일 나만의 개인 기준을 세우고 점검하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남이 아닌 오직 어제의 나와 대화하는 기준을 매일 아침 설정하는 것이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채울 것인지, 어떤 행동과 선택을 할 것인지 명확히 정해야 한다. 이것은 당신의 명확성을 높이는 핵심적인 과정이다. 어제의 당신보다 0.1%라도 나은 오늘을 만드는데 집중해야 한다. 이 작은 발전이 쌓여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낸다. 예를 들어,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스스로에게 선언하라. 오늘은 어제보다 10분 일찍 일어나겠다. 그리고 그 10분 동안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갖겠다. 독서를 하든 명상을 하든 나에게 집중하겠다. 오늘은 어제 미뤘던 작은 과제 하나를 끝내겠다. 완벽하지 않아도 좋다. 일단 시작하고 마무리하는데 의의를 두겠다. 오늘은 어제보다 긍정적인 말 한마디를 더하겠다. 불평 대신 감사함을 표현하고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겠다. 오늘은 어제 느꼈던 불안감에 휩싸이지 않고 나의 이성을 사용하겠다. 오늘은 계획했던 운동 루틴을 반드시 지키겠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든다. 나의 건강은 나의 책임이다. 오늘은 나의 목표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 목표를 향한 작은 행동을 하겠다. 거창한 시작이 아니라 꾸준한 한 걸음이 중요하다. 오늘은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표현하겠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겠다. 오늘은 나에게 주어진 기회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 이처럼 지극히 개인적이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거창한 목표가 아니다. 당신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작은 부분들이다.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며 잠자리에 들기 전 스스로에게 자문하라. 오늘 나는 어제의 나보다 1%라도 나아졌는가? 어제보다 더 현명하고 용기 있는 선택을 했는가? 오늘 나는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았는가? 내 기준에 부합했는가? 나의 양심에 따라 행동했는가? 오늘 나는 나의 기준에 부합하는 선택을 했는가? 외부의 시선이 아닌 나의 신념에 따라 행동했는가? 타인의 기대를 버리고 나를 위한 결정을 내렸는가? 이 단순한 질문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은 외부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는 자기인식을 강화하게 된다. 이 루틴은 당신의 신념을 확고히 하고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회복력을 키워줄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자기 통제의 시작이다. 매일 이 루틴을 반복하여 당신의 마인드셋을 재설계해야 한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두 번째 훈련은 작은 성취 기록 루틴을 통해 내면의 확신을 쌓아라. 당신의 성장을 시각적으로 확인하고 스스로를 인정하라.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자신의 작은 성취들을 무시한다. 이 정도는 당연한 거야라고 치부해버리거나 남들은 저것보다 더 잘해라며 평가절하한다. 이는 스스로의 노력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습관이다. 하지만 에픽테토스는 말했다. 행동은 곧 습관이 되고 습관은 성격이 된다. 이것은 작은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다. 당신의 작은 행동이 쌓여 당신의 정체성을 형성한다. 모든 큰 성공은 작은 행동들의 축적에서 시작된다. 작고 사소한 일도 좋다. 어쩌면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일일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의미 있는 작은 승리들이다. 아침에 침대 정리를 완벽하게 했고, 설거지를 미루지 않고 제때했고, 직장 회의에서 긴장했지만 용기 내어 내 목소리를 냈고, 억울한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차분하게 표현했다면,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지 않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면, 미뤄왔던 중요한 전화 한 통을 마침내 걸었다면, 오랫동안 미뤄왔던 서류 정리나 이메일 답장을 끝냈다면, 계획했던 운동을 빠지지 않고 해냈다면,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칭찬 한마디를 건넸다면, 나에게 불쾌감을 준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했다면, 그 모든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기록하라. 당신만의 성취 일지를 작성하는 것이다. 이는 스마트폰 메모 앱, 작은 수첩 또는 개인적인 다이어리가 될 수 있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5분만 할애하여 오늘 당신이 해낸 작은 성취들을 목록으로 만들어라. 이때 중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이다. 이 기록은 당신의 무의식에 나는 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성장하고 있다라는 강력한 명령어를 각인시킨다. 작은 성취를 반복적으로 기록하면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의 기준이 필요 없어진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스스로를 증명해내고 있기 때문이다. 외부의 칭찬이나 인정보다 훨씬 강력한 내면의 확신을 만들어낸다. 당신의 마인드셋은 이제 할 수 있다는 방향으로 굳건히 전환될 것이다. 이 루틴은 당신의 신념을 강화하고 당신의 회복력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킨다. 당신은 이 기록을 통해 당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통제하고 이룰 수 있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자신감의 원천이다. 세 번째 훈련은 감정 점검을 통해 비교의 뿌리를 뽑아내라. 당신의 감정을 명확히 인식하고 통제하라. 비교의 감정은 갑자기 오지 않는다. 어느 순간 조용히 스며들어 당신의 마음을 잠식한다.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다가 친구의 승진 소식을 듣다가 알 수 없는 불쾌감이나 우울감, 질투심이 당신을 덮칠 때가 있을 것이다. 그 감정을 명확히 캐치하지 못하고 흘려버리면 그날 하루는 이미 타인에게 빼앗긴 것이다. 당신의 자기 통제가 실패한 것이다. 이 감정은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비생산적인 생각에 매몰되게 만든다. 따라서 하루에 한 번, 잠시 멈춰서서 자신의 감정을 명확히 기록하라. 이는 당신의 감정을 객관화하고 분석하는 과정이다. 일기장에 솔직하게 적어 내려가는 것이다. 오늘 나는 누구의 어떤 모습에 질투를 느꼈는가? 그 사람의 어떤 특징이 나를 불편하게 했는가? 그 감정의 뿌리는 무엇인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이며 왜 그것을 아직 이루지 못했다고 생각하는가? 내가 비교했던 그 사람의 어떤 점이 나를 흔들었는가? 그 점이 나에게 왜 중요한가? 그것이 나의 진정한 가치와 관련이 있는가? 만약 내가 그 사람처럼 된다면 내 삶에서 무엇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그것이 진정한 나의 목표인가? 아니면
단순히 타인의 성공을 모방하려는 것인가? 이 감정은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가? 이 감정을 통해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내 안에 어떤 결핍을 드러내고 있는가? 이 감정을 어떻게 건설적인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습관은 당신의 자의식을 깨우는 강력한 도구가 된다.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그 감정이 어디에서 왔는지 추적하는 것은 그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첫걸음이다. 이는 감정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고 이해하는 과정이다. 조던 피터스는 자기 인식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했다. 자신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혼돈을 질서로 바꾸는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 훈련은 당신의 사고 훈련을 체계적으로 돕고 감정의 노예가 아닌 주인이 되도록 이끌어줄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자기 통제이자 정신적 회복력을 키우는 길이다.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의 마인드셋은 더욱 견고해지고 외부의 흔들림에 덜 반응하게 될 것이다. 당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다스릴 때 비로소 당신은 자신의 삶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게 된다. 네 번째 훈련은 매일 비교 불가능 활동 시간을 확보하라. 당신만의 고유한 영역을 구축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아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루에 단 5분이라도 비교가 불가능한 활동을 해보라. 이 시간은 오직 당신만을 위한 성역이다. 이 시간 동안 당신은 누구와도 경쟁하지 않고 누구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는다. 이는 당신의 마인드셋을 재정비하고 외부 소음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는 강력한 방어막이 된다. 이 시간을 통해 당신은 내면의 평온과 명확성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요한 산책. 휴대폰 없이 오직 발소리와 바람소리, 주변 풍경에 집중하라. 자연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라. 오직 호흡에만 집중하는 명상. 마음속 잡념을 잠시 내려놓고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라. 짧은 시간이라도 좋다.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닌 나만을 위한 독서. 좋아하는 책의 한 페이지라도 좋다.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즐기는 음악 감상. 당신의 영혼을 채우는 음악을 선택하고 오롯이 음악에만 몰입하라. 타인의 시선 없이 자신의 몸에 집중하라. 취미 생활.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뜨개질, 퍼즐 맞추기 등 몰입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 시간을 보내라. 이 시간은 당신의 에너지를 충전하고 내면의 균형을 되찾는 소중한 순간이다. 이 활동들은 외부의 평가나 비교가 끼어들 수 없는 영역이다. 그 시간 동안 당신은 누구와도 경쟁하지 않는다. 그 시간은 오롯이 당신만의 리듬으로 채워진다. 이 루틴은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집중하게 만들고 진정한 평온과 명확성을 찾게 도와준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비교 중독으로부터 당신을 해방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행동이다. 이 시간을 통해 당신은 스스로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외부에 의존하지 않는 단단한 신념을 구축할 수 있다. 당신은 이 시간을 통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이 네 가지 실천은 거창하지 않다. 하지만 매일 꾸준히 반복하면 당신의 기준은 확실히 바뀐다. 비교에서 오는 혼란은 사라지고 자기 확신이 천천히 그러나 강력하게 자리 잡는다. 당신의 신념은 더욱 굳건해지고 어떤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리지 않는 회복력을 갖게 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이 얻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이다. 당신은 이제 당신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될 것이다. 비교 없는 삶이란 내면의 평온과 진정한 성장을 위한 여정. 비교를 멈춘 사람의 얼굴에는 평온이 있다.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기준이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외부의 소음이 아닌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그들은 자기 통제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한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정의하고 그 가치에 따라 행동한다. 그들은 안다. 타인의 박수는 일시적이고 자신의 인정은 지속된다는 사실을. 외부의 칭찬은 순간적이지만 내면의 확신은 영원하다.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삶의 핵심이다. 그들은 더 이상 조급하지 않다. 어떤 일이 느리게 풀려도 그 속도에도 이유가 있음을 믿는다. 이는 명확성과 신념이 만들어내는 여유이다. 모든 과정에는 배움이 있고 성장이 있음을 이해한다. 그리고 그들은 매일 자신만의 기준으로 하루를 채운다. 자신만의 루틴을 통해 성장하고 발전한다. 그들은 타인의 삶을 동경하는 대신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가꾸는 데 집중한다. 이것이 진정한 자기인식이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히 알고 행동한다. 비교 없는 삶은 결코 무기력하지 않다. 오히려 더 강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발로 서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스스로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기반으로 행동한다. 이는 흔들리지 않는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스스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 조던 피터슨은 말한다. 남과 비교하는 것을 멈춘 순간 당신은 처음으로 진짜 자신을 만난다. 이는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 숨겨진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과정이다. 비교는 우리를 바깥으로 밀어낸다. 끝없는 경쟁과 불안의 바다로 내몬다. 하지만 자기 기준은 우리를 안으로 데려온다. 내면의 평화와 안정을 선사한다. 그 안에서 우리는 평온을 찾고 진짜 자존감을 회복한다. 이것이 당신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이다. 진정한 행복과 성장은 외부가 아닌 당신의 내면에 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에게 작은 울림이 되길 바란다. 그리고 그 울림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동기가 되길 바란다. 당신은 더 이상 비교할 필요가 없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속도와 방향으로 충분히 아름답다. 자신을 믿어라. 자신에게 집중하라. 그리고 당신의 길을 걸어가라. 이제 당신의 삶의 주인이 될 시간이다. 당신의 진정한 삶은 지금부터 시작된다.